자, 제가 몇 시에 어우야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했네. 말 엄청 많이 했네. 짧게 한다라는 게 많이 했네. 자, 일단 지금 두 번째 내용도 우리가 좀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뭐 녹화 방송 보시는 분,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 계실 텐데, 자, 두 번째 내용 좀 볼게요. 자, 시장이 굉장히 조금 아직까지 좋은 모습이고,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느낄 때, 아, 다행이다. 야,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 안 오더니, 오늘 드디어 산타가 와주었구나, 라고 느끼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폭넓게 종목들이 좀 올라갔고요. 폭넓게 종목들이 올라갔고,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이 오늘 좀 탄력이 나온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뭐 1,000원 만에 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있어요, 사실상. 근데 이제 이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라가면 꼭 미련이 여러분들 생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어제 팔았는데 오늘 올라간다. 내지는 어제 조금 샀는데 올라간다. 그죠? 근데 그 미련은 사실상 도움이 많이 안 돼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물론 그런 미련 때문에 나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자기 개발을 해서 이제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서 주식에서 수익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시장 좋고 차트 막 거래량 터지고 빨간불이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진짜 상승장에서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여러분들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이 올라가면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내 종목이 안 가고 삼성전자만 올라가? 예를 들면 그럼 그거를 막 계속 추격 매수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분위기가 지금 시장이 보면 어저께도 그렇고 지난주 목요일도 그렇고, 자 보세요. 코스닥이 굉장히 조금 처져 있죠. 그죠? 요렇게 음봉 떨어진 이후에 4일 연속 처져 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만 봐도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처져 있어. 그러면 이제 분석이 만약에 진짜 잘 돼야 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결과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장이 좋다고 여러분들 수익 보는 게 아니란 얘기지. 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엇박자만 나서 손실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경험들 아니면 스스로 어떤 마음을 다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사실 주가가 안 가면은 그 종목이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종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수급 자체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도,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도 오늘 어떻게 돼요? 19% 급등했습니다. 전고점 라인까지 한 방에 와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24.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여러분들 되게 한 끗 차이가 뭐냐면, 이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가 이뻐 보이나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박스권이다라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박스권이 아직 훼손되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지만, 양봉 그렸는데 이거 자리마저 깨지면은 야 얘는 글러먹었어라고 쳐다도 안 보거나 아니면 매도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지? 근데 22일날 저러고 나서 23일날 어떻게 빠지다가 급등 나오고 24일날 또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이틀 올랐으니 어떻게 하루 쉬겠죠. 그 다음에 어저께 음봉이 십자형이고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차트대로 대응했으면 제가 볼 때 100방 털릴 가능성이 높아요. 못 먹어, 이런 것들은. 더군다나 경험 없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기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트를 읽어내는 해석하는 사람의 여러분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중요한 건 차트가 아니라 차트 읽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왜 같은 차트도 누군가는 좋다, 누군가 나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에는 갈 종목은 가. 그럼 종목이 좋거나 시장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 둘 중에 하나잖아.
그죠? 그럼 시장이 세니까 그냥 진득하니 버티거나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여러분들 엇박자 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은. 왜? 올라가는 것만 따라 붙다가 오늘 급등 나온 것도 여러분들 셀트리온 말고는 대부분 그동안에 조금 밀렸다가 급등 나온 것들이 많아요. 시장에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왜 빠졌을까? 하나금융주의 이런 거 왜 밀렸을까 여러분들? KT 이런 거 왜 밀렸을까? KT는 오늘 시장이 올랐는데도 급락했네요. 왜 그런 거죠? 라고 이유도 모르는 분들이 주식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돈 벌겠냐고. 오늘 배당 들어오는 만큼 여러분들 요거 좀 밀렸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금융주주, 뭐 KB금융, 보험이나 은행이나 통신이 여러분들 고배당 주거든요. 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럼 고배당주들이 오히려 힘을 못 쓴 이유가 여기 있다고. 금융이 여러분들 돈 많이 잘 벌잖아. 보통 안정적으로. 걔네들이 배당 수익률이 좋아요. 보통 보면은. 근데 지수 올랐는데 얘가 왜 빠졌는지 이유도 모르면은 답답한 거지 사실은. 근데 얘네는 그러면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 배당만큼 빠진 것들. 근데 반대로 배당을 얼마 안 주는 것들은 오히려 또 탄력적으로 움직여 준 것들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은 오늘 밀렸지만 다시 시장 올라가면 갈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분이 지금 좀 돼야 돼요. 사실상. 그래야 내가 뭘 살지, 뭘 갖고 있을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야. 삼성전자 특별배당 때문에 매수 들어간 그 물량 많지.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짧으면은 5일선, 길면 21선까지는 조정이 나와야 다시 가는 거예요. 이건 사실 왜? 봐봐 여기서도 21선 어떻게 부딪히고 다시 급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삼성전자 쉬는 동안에 이제 못 간 것들이 급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자금의 흐름이고 순환매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제가 종목들이 드리잖아. 삼성전자 5% 먹으려고 이거를 사실 6% 이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언제 24일날 6% 당연히 크죠. 근데 그런 저거 삼성전자 6% 먹으려고 계속 위에서 따라잡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이후에 순환매 때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더 낫겠어요? 지금 사실 인지컨트롤 오늘 19% 올랐는데 이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 더 나은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게 사실 100% 삼성전자가 6% 올라갈 거 알았다라면 여러분들 비중을 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게 아니다라면 그냥 갖고 있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 부분들은.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뭐 수익률 게임입니다. 수익률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문제가 없으면 홀딩을 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결국 분석력이나 어떤 계좌 관리가 수반이 돼야 여러분들 가능한 거잖아요.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얘기는 쉽게 하지만 그게 제일 힘들지. 어찌 보면 주식에 다지 다. 보통 개인들은 돈 벌고 싶으니까 한 번에 많이 사서 누가 뭐 좋다고 하면 한 번에 많이 사서 그냥 기다린다고. 근데 그 한 번에 많이 산 자리가 여러분들 고점이면 어떡할 건데? 장 좋을 때 나는 주구장창 계속 기다리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기회를 놓친다고. 자, 아무튼 좋은 건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이고,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야? 뇌동매매 금지예요.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항상 반드시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내가 산 종목이 이제 밀리잖아. 어디 게시판 막 들어가 보고 누가 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하면 그거 막 맹신한다. 그런 거 보실 시간에 진짜로 공부 열심히 하시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내용들 숙지하시고 아니면 기사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그거 시간 낭비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인드 컨트롤을 그러면 어떻게 잡는 게 이제 중요한가요? 라는 건 결국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긴 한데, 뇌동매매 이제 금지하고, 뇌동매매 이제 하지 마시고,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뇌동매매라는 거 여러분들 계획이 없던 거 막 갈 것 같아 갖고 눈 뒤집혀 갖고 매매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은 나는 오늘 분석을 다 해놨어. 나는 오늘 HMM을 매수하려고 했어. 왜? 이게 최근에 운임지수도 오르고 주가가 박스권이고 해서 HMM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현금의 지금 넉넉치가 않은 거지. 왜? 갖고 있는 종목이 또 있어서. 근데 HMM을 나는 어떤 기준에 맞게 나 매수할 거야 라고 딱 전략을 세우고 봤는데 옆에서 갑자기 막 급등을 하고 어떤 뉴스가 막 나오면서 올라가. 그럼 나도 모르게 그 거래가 막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을 어떻게 해요? 따라 붙는다고. 예.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그 결과가 여러분들 다 좋냐? 안 좋지. 좋은 부분 한두 번 있겠죠.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없으면 그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들 이제 기법이나 이런 것도 여기저기서 많이 배우실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도 매매 방법도 내가 이제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것저것 많이 써보거든요, 사실. 근데 물론 이것저것 써보고 가장 좋은 거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들 잘 마스터하는 것도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거. 뭔가 왜 기준이 없으면 어디에 팔아야 될지 모르고 어디에 사야 될지 모르고 또 얼마나 사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 왜냐면 급등주 같은 경우도 항상 올랐다 빠지거든. 자 보세요. SCI 평가정보라고 하는 종목이 있죠. 어저께 19% 올랐어. 5,100원입니다. 여기다가 양봉 떴는데 주가가 한 차례 급등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밀려버리잖아. 5,100원 갔던 종목이 4,300원이야 지금. 근데 이렇게 19% 올라가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팔거나 계속 그냥 나는 끝까지 먹겠어 하다가 이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 요즘 장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더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꺾이는 것도 많아요. 그럼 어떤 종목이 더 가고 어떤 종목이 꺾이느냐 그 구분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거든 사실은. 그죠? 에디전자 상한가 이후에 어저께 급등, 오늘 추가 반등 나왔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밀렸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코프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떻게 돼요? 10%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8%까지 급락했죠. 이때도.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것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훨씬 많아요. 사실상. 유나이티드 뭐 생명과 제약 같은 경우도 8% 올라가다 15% 빠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디에 팔아야 되느냐?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 차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기준을 좀 설정하시면 돼요. 나는 5% 내지는 뭐 10% 올라갈 때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여야겠어. 왜? 사람이 이제 19% 올라가고 그러니까 15% 이상 올라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러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매도를 못해요, 여러분들. 근데 종목이 상한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상한가보다는 그래서 저는 5% 3번 먹는 게 아니면 6번 먹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5% 3번 언제적 상한가냐? 15%. 지금 상한가 30%죠. 5%씩 6번이 여러분들 더 뭐예요? 승산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거 상한가 30%짜리 한 방 먹으려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에 에너지 낭비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제 그런 어떤 기준들을 세워 놓으면 그나마 챙겨가면서 지금 장은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하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지만 박스권은 그냥 박스권대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돼요.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매수했던 종목이잖아요. 이것도 전략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드렸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12월 10일 날 여기 보시면은 인지 컨트롤에서 그냥 매수했지. 이때도 전략 종목으로도 지금 계속 나갔고 사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추천주 매수 인지 컨트롤에서 12,000원 이하. 이게 언제 12월 여러분들 10일 날 나갔다고. 비중 얼마 5에서 10% 사세요. 그죠? 그럼 10에서 12월 10일은 언젠데 봐봐. 요때네 요때 요 양봉 떴을 때다 여러분들. 요 양봉 떴을 때. 그러니까 즉 뭐예요? 종가 베팅 하자. 근데 어떻게 더 밀렸죠? 야 매수하고 밀렸네.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겠지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뭐예요? 추가 매수했지. 추가 매수했어. 빠지니까 더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알파를 같이 쓰시는 분들은 알파가 더 이제 매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0%만 매수하셨으면 그것만 갖고 수익 내도 되잖아요. 왜? 어차피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 그거 그냥 뚫어버리죠. 전고점까지 금방 바로 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12,000원에 샀어도 지금 수익률이 10%가 그냥 오늘 한 방에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다수 매집을 좀 많이 해놓은 상태거든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매집이 여러분들 진행이 조금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내가 잘 몰라도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아니면 계속 어떻게 따라 붙기만 해요. 그러니까 잘 내가 아직 몰라.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아직 많이 계실 거예요. 잘 모른다라는 게 여러분들 창피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제가 계속 공부하거든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방송해드리고 아니면 시장 분석하고 왜 새로 산업들 같은 경우도 막 새로 생기잖아 계속. 그죠? 산업들 같은 경우도 막 새로 생기고 하는데 그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이게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해드리고 할 거 아니에요. 공부는 그냥 매일 하는 거지 매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금 튀어있는 마인드라는 건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니 이걸 좀 배우자.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이 조금 더 좋은 내용은 여러분들 알아야 내가 더 좋은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야 그러면 홍 전문가 그러면 저점 매수 아니면 그냥 갖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수익을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당연히 기업 분석이에요. 시장 흐름이고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께 뭐 다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왜?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분석해서 막 수익 보는 것들이. 그죠? 그래서 그냥 잘 차트를 볼 거면은 여러분들 그냥 박스권만 찾든가 아니면은 양음량 있죠. 거래 한번 터지고 조정 이쁜 거 그런 것들을 뭐 찾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시면은 어때? 급등 이후에 행보잖아. 이런 것들이 차트 이쁜 거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그죠? 차트 이쁜 것만 골라내도 지금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수백 가지까지는 안 되겠구나. 수십 가지는 여러분들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고점 전고점 라인이 이제 어떻게 벗겨질 수 있는 거. 신고가 아직은 못 냈지만 낼 수 있는 거. 그게 왜? 급등 나올 거 아니야. 인지 컨트롤에서 같이 그죠? 근데 여기서 11,000원에서 14,000원까지 3,000원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 기본 25%에서 30% 가까이 육박하죠. 근데 이게 뚫리면 레벨업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헛짓거리 하지 말자. 뇌동매매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차트를 볼 거면 아예 그냥 한 가지만 여러분들 깊숙이 파세요.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보시고 그 이외의 것들은 내 눈에서 그냥 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내가 산 거는 안 올라가는데 저게 막 가. 근데 내 분석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시면 그게 또 하나의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많이 사서 꽉꽉 사다가 안 가면은 팔고 저거 샀다가 저거 샀는데 그거 이제 빠지고 판 거 올라가고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엇박자라는 건데 그게 몇 번 반복되면 백날 상승장이 와도 여러분들 수익 내기 힘들어요. 왜? 매수가 무섭고 매도가 힘들어지거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강해지는 순간 손절도 안 되고요. 매도도 못 하거든, 다시. 근데 진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팔아, 거의. 왜? 반복되면. 사람이, 왜? 내가 팔면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손절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다가 진짜 크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이 이제 심리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건 무조건 여러분들 이 마음 먹고 하세요. 이게 딱 뭔가 주입식으로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안 바뀌면 사실 힘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어려운 부분이긴 해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너무 크게 이제 비중을 실어서 대응하지 마시고, 추격 매수 웬만하면은 잘 모르면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도 요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잘 모르면 그냥 박스권, 그러니까 어떤 기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나중에 조금 만들어 볼까도 하는데, 오늘은 요 정도 좀 마무리 짓고, 전략 종목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등록을 할 때 그때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 이제 끝내고요. 종목 등록하도록 하죠. 네.